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건물 한 채 가격으로 두 채를 살 수 있는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해 있고요. 감정가 18억 1천에 경매가 12억 7천부터 진행합니다. 자, 보존 등기일이 05년도 11월이기 때문에 건물 나이로 17살이 조금 넘은 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구성은 1동과 2동, 즉 두 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성은 1층은 상업시설, 2, 3층 각각 한 가구 3룸으로 빠져 있고요. 두 동 모두 동일한 내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부동산 표시 목록을 보시면 하나의 필지 안에 지금 건물 두 개 동이 올라가 있고요. 1동은 51번 길 6-30번지, 2동은 51번 길 6-24번지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동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위반 딱지 없고요. 허가받은 가구 수 2가구, 1층 근생, 2층 한 가구, 3층 한 가구. 위반 딱지 없기 때문에 변동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2동 역시 마찬가지로 위반 딱지 없고요. 허가받은 가구 수 2가구, 1층 근생, 2층 한 가구, 3층 한 가구. 마찬가지로 변동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 즉, 이 두 동의 건물 모두 허가사항과 사용 내역이 일치하는 물건으로 건축물 대장 역시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 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고요. 밑으로 다 소멸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소유자분께서 21년도에 매수하신 금액은 16억 5천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임차 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기준, 말소 기준 권리의 설정 일자가 22년이고요. 현재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세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모두 배당 신청을 하셨고 다수는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대다수가 배당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확정 일자가 없는 두 분의 사업자께서는 최우선 변제 대상도 포함되지 않으시고 우선 변제권 행사도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보증금 500만원씩 합산 10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 자,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기준값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기준이 3,800이기 때문에 현재 두 분의 사업자 모두 배당 신청은 하셨지만 최우선 변제 초과로 소액 임차 보증금 초과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못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자면 임차 권리상 일부 인수금액 있지만 1000만원의 소액이라는 점, 등기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라는 점, 건축물 대장상 현재 깨끗한 물건이라는 점, 건물의 특이사항은 한 필지 안에 두 개의 동이 올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각각 3층짜리 상가주택으로 내부 구성은 한 가구씩 1층은 근색, 이렇게 동일하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건물이 두 개라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발음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의 필지 안에 요 밑에 있는 게 1동, 요 위에 있는 게 2동이고 현재 소유자분께서 매수한 금액은 21년도 매수가 16억 5천이었습니다. 자, 인근 동일 권역대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20년도 3층짜리 상가주택 11억 원에 거래됐던 사례와 19년도 4층짜리 다가구 15억 6천에 거래됐던 사례,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동일 전체 권역 안에서 현재 상가주택 다가구 물건 중에 가장 저렴한 매물은 3층짜리 15년 된 건물이 12억 5천의 시장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동권역대 매물 최저가는 시장가 기준 12억 5천이고 이게 08년도에 건축된 거기 때문에 건물 나이로 15살이 넘은 애입니다. 경매 대상 물건은 17살로 현재 시장 최저 매물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한 채 가격이 아닌 두 채 가격에 12억 7천이라는 금액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즉 시장가의 절반 금액에 진입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본물건 거래가와 인근 거래 사례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본물건의 추정 시세는 감정가 수준인 18억 정도의 추정 시세는 충분히 매겨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건물 구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필지 안에 두 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동과 2동으로 분류가 되며 3층짜리 상가주택이고 1층은 상업시설, 2, 3층은 3룸 각각 한 가구씩. 그래서 가구수의 합은 4가구로 분류가 되고요. 상가는 두 건물 합쳐서 총 4개의 사업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 시세를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요. 현재 월세 같은 경우는 3룸 매물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2룸 매물을 봤더니 45제곱미터 기준으로 최저 매물이 2룸 기준 1000에 60입니다. 요게 건축된 지 15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3룸이 120제곱미터입니다. 단순 면적으로 약 3배 이상 면적이 크기 때문에 최소 1000에 120 이상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 3룸의 기준값은 1000에 100으로 잡아봤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상가가 동건역대에 나와 있는 게 40제곱미터 기준으로 1000에 80이 최저가입니다. 자, 우리 상가 면적을 다 합산하게 된다면 지금 약 23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월에 300 이상은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권리 신고하신 분들의 그 합산 금액을 보게 된다면 280만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가는 기준값을 권리 신고 금액을 대입을 했고요. 3룸의 기준값은 아주 보수적으로 1000에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임대 수익을 계산하게 된다면 3룸이 4가구에 권리 신고된 금액이 280이기 때문에 월에 680이고 이걸 연간 수익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연에 8천에 회수되는 보증금 5천 내외로 아주 준수한 수준의 수익률이 나오는 12억 7천짜리 안 분하게 되면 한 채당 6억 3천짜리 아주 저렴한 3층짜리 상가주택 위반사항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장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 권역대 시장 최저가가 3층짜리 15년 된 상가주택 물건 12억 5천입니다. 자, 우리 진입가는 12억 7천이고 17년 된 건물이지만 3층짜리 상가주택 하나 가격이 아니라 2개의 가격입니다. 즉 안분하게 된다면 6억 3천에서 6억 4천의 최단 가격이기 때문에 12억 5천이라는 시장 가격의 딱 절반 수준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즉 진입 구간이 굉장히 유리하다. 월등한 진입 구간이다 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단점은 없느냐?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세금적인 부분이 많이 불리할 겁니다. 일단 내가 이 주택을 매수를 할 때 일단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물건은 한 필지 안에 하나의 상가주택이 아니라 2개의 상가주택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매수하게 된다면 1주택 플러스 2주택, 즉 취득세 중과에 걸리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비조정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가 8%의 중과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두 채째까지는 괜찮지만 세 채째부터는 어쨌든 취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세금 부분적인 리스크, 손실률은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압도적인 채당 가격 6억 3천이라는 시장 가격 12억 5천의 절반 수준이라는 금액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물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지 분할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필지 분할을 했을 때 필지 분할의 그 허가 가능성을 보기 위해선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물간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입찰 전에 관할구청 지적과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 온라인상 시세와 거래가액, 매물 분포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현장 임장을 거치셔서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현장 임장을 더블 체크로 다녀오신다면 더 좋게 건물을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휴일이 하루도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5분 경매 김 소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출 부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대출 부분은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용 낙팔로 보시면 됩니다. 감용 낙팔인데 일단 DSR 충족을 하지 않아도 임대나 매매 사업자 통해서 가능합니다. 임대나 매매 사업자 통해서 DSR 충족 못해도 감정가의 60%나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LTV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요즘 금리는 신탁금리 기준이 5% 초반부터 6% 좀 넘어갑니다. 이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내가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5% 초반 금리를 꼭 찾는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내 LTV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5% 후반, 중반에서 후반에서 6% 초반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휴일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경매 김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